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시장론에서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를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많지 않고 문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다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지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틀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쉬운 데서 나오는 문제는 꼭 맞춰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촬영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할 때 저도 모르게 틀린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그 식을 똑바로 세워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식은 또 올바른 식을 써놓고는 제가 예를 들어서 분자를 가리키면서 분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설명할 때는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그렇게 그런 실수를 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그 식을 보시면 제가 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자를 가르치면서 분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볼게요. 이 정보의 현재 가치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이거는 식을 하나 외워 주셔야 돼요. 이 식은요. 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현재 가치를 푸는 식이 이 공식을 안 이용하고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요. 이 공식을 이용하면 빨리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게 무슨 공식이지 하고 지금 모르셔도 돼요. 문제 들어가셔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써놓은 거 정보 가치에서 정보 비용, 정보를 얻는 데 쓰는 비용을 빼면 초과 이윤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이거를 이용하는 식이 문제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식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 공식을 하나 그냥 암기해 주시면 여력이 되신다면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페이지를 옮겨 볼게요. 네, 여기 왔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공식을 하나 알려드렸죠. 그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25회 시험 문제예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었어요.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이때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요 공식을 이용하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어떤 역세권 인근에 토지가 있대요. 땅이 있는데 역세권에 있대요. 근데 그게 개발이 된대죠. 그쵸? 개발되면 내 땅이 역세권에 있는데 개발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땅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그것도 개발이 된다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100%가 아니에요. 항상 100%가 아니고 1년 후에 1년 후에 뭐 개발을 한다고는 하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들어설 가능성이 40%래요. 그러면 안 들어설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요? 이 신약사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은 60%예요. 그러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가능성이 40%일 때 아닌 경우가 60%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예상 가격이 지금 신역사가 들어서면 8억 8천만 원으로 껑충 뛴대요. 근데 들어서지 않으면요. 6억 6천만 원이래요. 그럼 가격 차이는 얼마죠? 한 2억 2천만 원 나네요. 그죠? 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대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10%래요. 뭐 요구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어떤 건지 이런 거는 일단 이론 공부해서 하시고요. 저하고는 계산 문제를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런 건 다 설명은 생략할게요. 이랬을 때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구 수익률 분의 분모에다가 요구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10%죠. 그러면 0.1 쓰시면 안 되고요. 1.1 쓰셔야 돼요. 20%면요. 1.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5%면 어떻게 쓸까요? 1.05 이렇게. 그래서 요구 수익률 쓰시고 위에는요. 분자에는 정보 차이 가격. 정보 차이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올 설 때의 가격과 안 들어설 때의 가격을 빼주는 거예요. 들어서는 가격에서 안 들어서는 가격을 빼줘요. 그리고 곱하기 중요해요. 곱하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들어설 경우를 써줘야 될까요? 안 들어설 경우를 써줘야 될까요? 네, 안 들어설 확률을 꼭 쓰셔야 돼요. 아까 들어설 확률은 40%인데 안 들어설 확률이 60%였죠. 그러니까 여기다 60%를 써주셔야 되는데 계산하기 위해서는 60%를 소수점으로 고쳐야겠죠. 그러면 60%는 소수점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숫자가 퍼센테이지로 나왔다는 거는요. 우리가 몇 프로일까요? 할 때는 곱하기 항상 100을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가 붙었을 때는 그 숫자에 100이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를 떼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100을 나눠주면 되겠죠. 100을 나눠줄 때는요. 소수점을 100 2개, 공 2개만큼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그래서 0.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는 퍼센테이지를 떼면 얼마일까요? 0.6. 다시요. 요구 수익률은 얼마죠? 10%. 10% 보면은 바로 1.1로 쓰세요. 1.1 분의 정보 차이 가격. 들어서는 경우와 안 들어서는 경우의 가격 차이. 얼마일까요? 8억 8천만 원에서 6억 6천만 원을 빼주세요. 그거 전체 곱하기 안 들어설 확률. 안 들어설 확률이 얼마예요? 60%. 그래서 0.6. 이렇게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할 때 이거를 일단은 이거는 계산기를 쓰셔야 돼요. 그쵸? 계산기를 쓰셔야지 안 쓰시면 계산이 많이 느리겠죠. 계산기를 쓰셔도 제가 조금 있다가 빠르게 계산하는 거 계산기를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아끼는 그런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시간 안 아끼고 그냥 이거 그대로 계산기로 치는 방법. 8억 8천만 원에서 6억 6천만 원을 빼야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이거는 계산기 안 써도 2억 2천만 원인 건 아시겠죠? 그쵸? 8억 8천만 원 빼기 6억 6천만 원은 2억 2천만 원 곱하기 0.6을 그 계산한 걸 전체를 뭘로 나눌까요? 1.1.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억 2천 곱하기 0.6은요. 계산기를 들겨보면 1억 3,200만 원이에요. 1억 3,200만 원. 그거를 뭘로 나눠야 되겠죠? 1.1. 그러면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여기 1억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리실 때요. 8억 8천만 원이면 8억 8천만 원이면 공을 몇 개를 두드리셔야 돼요? 8억 8천만 원 공 3개 더 붙이시고요. 그쵸? 또 3개 더 붙이시고 이게 8억 8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계산기에서 공 2개짜리를 누르신다 그래도 몇 번 눌러야 돼요? 1번, 2번, 3번이나 누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6억 6천만 원도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공을 좀 줄여서 누르시면 좀 더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8억 8천만 원을 줄여서
평소에요. 8억 8천만 원은 요렇게 8억 8천만 원 요렇게 쓰시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계산할 때 좀 빨라요. 그럼 1억 2천만 원은요. 1억 2천 요렇게. 안 그러면 공 계속 붙여야 되잖아요. 계속 계산기 누르셔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절약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 누르는 걸 절약할 수 있는 게 평소에 좀 줄여서 공을 줄여서 이렇게 계산하는 연습을 하시면요.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요. 상권 분석 모형이네요. 여기에선 상권 분석 모형을 한번 해볼게요. 상권 분석 모형. 이게 뭐 누구의 이론인지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물론 이론 문제에서는 중요하지만 이 계산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권 분석 모형이 나오면요. 일단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어떤 그림이요? 이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요. 이 그림이 뭐를 제가 나타내고 싶었냐면 A, B, C 이렇게 그리셔요. 그러다가 선을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좀 더 실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권 분석 모형이 나오면요. 꼭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요. 아셨죠? 그리고 이 이 C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A까지 가는 내 그 인력이 있어 끌어당기는 힘은요. 공식이 뭐냐면 거리에 여기에 제곱이 붙어야 돼요. 제곱. 이렇게 조그만 제곱. 여기에 마찰계수거든요. 마찰계수는 보통요. 저기다가 제가 2를 썼어요. 제곱이라 그러면서 2를 썼는데 그게 마찰계수거든요. 근데 마찰계수가 3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요. 그쵸? 이렇게 3 이런 건 계산에 잘 안 나와요. 없어요. 우리가 나오는 건 다 2예요. 마찰계수가 2. 그러니까 마찰계수가 2라는 거는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여기다가 이렇게 제곱을 하세요. 거리 제곱분의 면적. 이게 A의 인력이고요. C에 대한 A의 인력이고 요게 C에 대한 B의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각각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조건을 살피셔야 돼요. C의 조건. 예를 들어서 C 도시의 인구가 100명이래요. 도시가 뭐 100명일 순 없지만 쉽게 일단 100명이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가느냐 아니면 뭐 60%만 가느냐 아니면 80%만 가느냐 이렇게 조건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요. 실수를 하세요. 이런 조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줄을 알았는데 이거 80%면 80명만 곱해야 되는데 100을 곱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시의 인구수 곱하기 이 시의 아이고 그림까지 없어졌네요. 지운다는 게 요 그림은 있어야 돼요. 그 시의 인구수 곱하기 C가 인구의 수예요. 곱하기 얘가 만약에 C가 60%만이다 그러면 60%를 로 나타낸 인구수인 거예요. 이거는요. C 인구수 곱하기 확률은요. 얘 A와 B를 더해요. A와 B의 퍼센테이지를 더한 다음에 만약에 B를 물어봤다. 그러면 B를 써주는 거고요. A를 물어봤다면 얘가 A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만 아시고 일단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또 잘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네, 문제로 왔어요.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 컴퓨터로 제곱이 잘 안 쓰여져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찰계수를, 여기 마찰계수가 2라고 되어 있죠. 거리 마찰계수는 2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컴퓨터로. 그래서 제가 여기 다 못 썼어요. 여기서 여기 조그맣게 여기 제곱을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이게 문제에서 A를 묻는지 B를 묻는지 잘 아셔야 돼요. 뭐를 물었죠? B를 물었어요. B의 이용 객수요. 그러면 그림 그리라 그랬죠. A, B, 그쵸? 이 C 이렇게 하고 연결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C가 뭐 AC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A, B, C가 항상 대부분은 C가 주로 도시를 C로 표시하거든요. 근데 B로 표시할 수도 있죠. 그쵸? 여기를 C로 하고 그거는 문제를 보시면 알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바꿀 수도 있어요. 함정판이라고요. 하지만 그 뭐 큰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할인점을 A, B로 놓고 도시를 C로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A 할인점의 인력을 볼까요? 거리가 얼마래요? 거리가 10이에요. 그러면 거리에 제곱을 해주세요. 마찰계수지만 마찰계수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제곱을 해주시고 면적은 얼마래요? 5,000. 여기다가 5,000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밑에는 뭐예요? 거리의 제곱분의 위에는 면적. 이게 끌어당 인력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20 제곱분의 면적이 어떻게 돼요? 2만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거의 다 한 거고요. C는 어떻대요? C는 아주 중요한 게 뭐죠? 60%. 도시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할 거래요. 그러면 C의 인구수가 얼마인데요? 30만 명이죠. 30만 명인데 30만 명에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30만 명의 몇십 프로만 몇 프로만 이용한다고요? 60%. 60%는 얼마를 곱해야 되죠? 0.6. 그쵸? 30만 명의 0.6이면 얼마예요? 18만 명. 18만 명이에요. 이렇게 이제 식을 이렇게 그리셨으면 이제 다 된 거죠. 그쵸? 이제 뭐 대입만 하면 계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18만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조금 전에 공식에서 더하라 그랬어요. A와 B를 더해요. 얘는 여기서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 식까지 끌고 가면 이렇게 식을 쓰면요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세요. 요거 계산을 해볼게요. 10의 제곱분의 5,000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10의 제곱분의 5,000은요 10의 제곱은 뭐죠? 10을 2번 곱한 거죠. 10을 2번 곱했어요. 그리고 위에는 그대로 5,000이죠. 그러면 10을 2번 곱하면 뭐가 될까요? 100이죠. 그쵸? 100. 위에는 5,000이에요. 그러면 밑에를 똑같이 공 2개씩 없어질 수 있을까요? 똑같이. 그쵸? 똑같이 없앴으니까 뭐 변함이 없죠. 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는 얼마 남을까요? 50. 그래서 10의 제곱분의 5,000은 50이에요. 요렇게. 근데 이거를 계산할 때 이렇게 길게 식을 써서 구하면 안 푸는 게 낫죠.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암산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걸 계산기를 또 두드리실 것도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 우리 눈과 머리가 빨라요. 암산을 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는 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식을 세운 다음에는 빨리 계산을 암산을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암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걸 한번 해봐요. b는 20제곱분의 2만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20제곱은 20을 두 번 곱한 거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400. 그쵸? 20 곱하기 20이니까 400이에요. 그리고 공 두 개를 지우세요. 그러면 밑에는 뭐가 남았어요? 4. 위에는 200. 그러면 200 나누기 4 해야 되죠? 그럼 얼마일까요? 50. 이거 식을 이렇게 위에처럼 안 쓰시고요. 이렇게 암산으로 하는 방법 이거 되실까요? 요게 되면 참 좋아요. 이거는 연습하시면 될 수 있어요. 어렵지도 않고요. 그러면 A와 C는 50, B와 C는 50. 이거 둘 다 똑같이 50이네요. 그래서 밑에는 더하세요. A와 B를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B를 물어봤으면 B에 대한 거를 쓰시고요. A를 물어봤으면 A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18만 곱하기 100분의 50.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18만 곱하기 50%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5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만 명이 되는 거예요. 되실까요? 네, 일단 되셨다고 제가 믿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잠시만요. 다음 문제.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이것도 조금 전에가 몇 회였죠? 조금 전에 25회였죠? 이번에는 28회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점수를 주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는 꼭 푸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볼까요? 요번에는 X지역. X지역. 아까는 C도시였죠. 요번에는 그냥 X지역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C도시가 X지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처럼 하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할인점을 쓰셔요. 어떻게 쓸까요? 여기다가 이건 지울게요. 조금 있다가 A, B, C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X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줄로 쫙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도 공간 마찰 개수가 2지요. 이거는 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딴 숫자 나오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2예요. 마찰 개수. 그래서 밑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거리의 제곱분의 5의 제곱분의 그쵸? 제가 여기다 안 쓴 거는 왜 안 썼다 그랬죠? 이 컴퓨터로 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빼먹었는데요. 이거 이렇게 실수로 뺀 건 아니고요. 제가 컴퓨터를 이거 일을 표시할 수가 없어서 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잘 해드릴게요. 그래서 5의 제곱분의 면적은 뭐죠? 500. 500. 이게 A와 X고요. B와 X 간의 인력은 여기는 뭘까요? 그렇죠. 10의 제곱. 10의 제곱분의 위에는 300. 300 제곱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밑에는 15 제곱분의 450 이렇게 하시고요. 식을 이렇게 쓰면 복잡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각각 여기서 계산을 해주세요. 이렇게 식을 세워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먼저 쓰신 다음에 이거를 각각 계산하고 이제 식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볼까요?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죠? 5 곱하기 5는 25. 그쵸? 25분의 500.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암산을 하면 20이 되겠지만, 이럴 때는요, 암산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밑에가
간단하게 10으로 나오면 그냥 이건 암산을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요. 되도록이면 그냥 계산기를 두드리세요. 안 그러면 잘못해서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기 두드리시면 요거는 얼마일까요? 2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요거는 이제 10이니까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이럴 때는 그냥 지우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3. 그쵸? 그 다음에 x와 c는 15 곱하기 15는 225예요. 225. 이거는 계산기를 두드리세요. 뭐 이것까지 15 곱하기 15가 225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숫자가 뭐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두드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225라고 하시고 450 나누기 225를 하셔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는 2. 이건 계산기를 두드리세요. 실수 안 하도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 더하기 3 더하기 2 하고 A를 물었으면 분의 20. 만약 B를 물었으면요. 분의 3. C를 물었으면 분의 2.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볼까요? 아까 여기가 20이었죠. 여기는 3이었죠. 여기는 2였어요. 그러면 이거를요. 밑에를 전체 다 더해요. 더하시고 구하라는 거 A면 A를 해당하는 숫자를 쓰세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확률이니까 확률은 항상 뭐를 곱해야 되죠? 방문할 확률은 100을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80%가 나와요. 어디 해볼까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25. 위에는요. 20 곱하기 100. 이거면 100하고 25 약분 가능할까요? 네. 25가 4번 있으면 100이에요. 그래서 약분하면 4. 그래서 20 곱하기 4는 80이에요. 그래서 A를 방문할 확률은요. 80%예요. 이거 제곱 쓸 것은요. 제가 이거 아까 제곱 쓰라는 거 그거 잊어버릴까봐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확률은 구했죠. 뭘 더 구하라 그랬죠? 월 추정 매출액. 이거는 뭐 쉬워요. 그쵸? 어떻게 쉬울까요? 1인당 그 할인점에 가서 얼마를 쓴대요? 35만원이요. 그 할인점 좋겠네요. 그쵸? 1인당 35만원씩이나 써주니까요. 그런데 X지역의 현재 주민이 몇 명이에요? 4,000명. 그러니까 한 명이 35만원 쓰니까 4,000명이면 얼마를 쓰는 거예요? 곱해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몇 프로의 확률이에요? 80%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0.8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추정 매출액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까 그 할인점을 이용하는 인구수하고 이거하고 계산하는 식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할인점이 나오면요. 이렇게 식을 세워서 구하세요. 이런 모형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세워서 구하시면 돼요. 다른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안 나왔던 계산 문제가 모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틀리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꼭 맞추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걸 암기하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이러면 고민도 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쓰세요. 아셨죠? 단지 이런 조건에만 좀 주의해 주세요. 이런 조건 있잖아요. 4,000명이면 이게 4,000만 이렇게 곱하지 마시고요. 1인당 그러니까 35만원 이렇게 곱하시면 또 안 돼요. 1인당 35만원이니까 4,000명은 꼭 4,000을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런 거 좀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요렇게 식을 쓰시는 거. 확률은 꼭 100을 곱하시는 거.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기 두드리셔야 돼요. 4,000 곱하기 35만원 곱하기 0.8은 얼마예요? 1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 그리고 못 드렸는데요. 이거를요. 계산기를 두드리실 때 3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에서 액수가 많이 나오죠. 35만 원만 해도 이렇게 공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면요. 계산기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3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3억 5천. 제가 아까 말씀드렸네요. 예, 제가 좀 이래요. 설명하다 보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잊어버리게 돼요. 하여간 이렇게 3억 5천이면 이렇게 3,500이면요. 3,500 이렇게 500만 원. 500만 원이면요. 500. 그죠? 여기처럼 35만 원이면요. 35. 50만 원이면요. 50. 이렇게 하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서 답을 써야 되면 좀 실수할 수 있는데 오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 보면 112 들어간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계산하시다가 공을 좀 덜 쓰시거나 뭐 더 많이 쓰셨어도 이런 숫자는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곱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내지 마시고요. 숫자를 좀 줄여서 쓰는 연습을 평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요. 시장론에 대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시장론에서는 유형을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유형 1과 유형 2에 대한 문제를 풀어드렸는데요. 시장론에 나오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맞추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식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마찰계수 나오고 이러면요. 요런 식을 구하셔서 이거 제곱 쓰셔야 돼요. 이런 식을 구하셔서 잘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투자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